나의 보험 상태를 체크해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체크를 소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됐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에 연락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로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2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2부 하지 말고 저 두 분 얘기 좀 계속 더 듣고 싶은데. 예, 저도 지금 적으면서 들었습니다. 보통 일베들의 감사합니다. 보통 일베들의 시계죠. 시대죠. 시대죠. 예. 보통 일베들의 시대 김학준 선생님 책은 저도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전 배재고등학교 이야기하면서 처벌 문제 그리고 한 번도 광주일고 친구들 이야기가 잘 안 나와요. 맞아요. 네, 그래서 광주일고 친구들의 이야기 이런 것에만 집중을 했는데 여기에 한꺼풀 더 들어가니까 아니 이제 이게 저도 이제 심각하네요. 예. 고3 딸을 키우는 학부모인데 벌써 고3 됐나요? 네, 저희 애가 그렇네요. 물론 이제 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지금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아시면서 굉장히 가정적이시면서 아니 어쨌든 제가 이제 딸아이를 통해서 종종 좀 들어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고등학생들 지금은 이제 고3이면 생일이 지난 친구들은 이번에 선거 투표도 했거든요.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인사 나눴나요? 한상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상진 기자 나오셨는데 제가 소개도 못했습니다. 반가. 예, 한상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하죠. 인사 주시고 근데 들어갔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그 제 딸아이의 이제 친구들 고등학생들 그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듣는 거를 제가 해석하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일베예요. 받아들여지기. 그러니까 그냥 전체 고등학교의 문화가 그냥 일베적인 문화. 그렇게 떠들고 논다는 거죠. 지금 그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놀이 문화처럼 돼서 무슨 게임하고 자기들끼리 뭐 그 노래 만들어서 부르고 그냥 종종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을 지지한다거나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애들이 한마디 하면 바보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놀림을 당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들었어요. 저희 딸아이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깜짝 놀랐어요. 설마 그럴 리가 있어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 이런 것들도 봐도 10대 20대 그 정치 지형이 보면 이게 뭐 진보 보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놀이처럼 희화화되고 이런 게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저 친구들이 좀 지나면 20대 30대가 이제 되는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상진 기자 모시고 이제 2부 할 건데 뭐 어쩔 수 없이 동접자는 좀 줄어듭니다. 나가시는 건 좋지만 나가시면 안 되죠. 좋지 않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재밌게 못해서 아닙니다. 막 나가시는 거. 예, 제가 붙잡겠습니다. 그거에서 좋아요 눌러달라는 부담이 좀 아닙니다. 있어요. 좋아요 눌러달라는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큰 실수했습니다. 제가 어제 나가시는 건 괜찮지만 이 진행자 바꿔야 돼 이거. 이런 진행자가 어디 있어? 죄송합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주제를 좀 바꿔보려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일베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서 네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려고 하다가 제가 순간 본분을 잊었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들도 그런 분위기일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요. 조선일보 얘기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사실은 제가 오늘 요 방송 그 전에 제가 그 앵커께 제가 특별히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꼭 좀 했으면 좋겠다고. 다른 게 아니라 그 며칠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회장 그리고 최태현 SK 회장이 나오셔서 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발표를 하셔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좀
논란이 아니지. 예. 사회적으로 저 때문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그게 이제 발표가 나와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박수를 받았어요. 예.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 어젠가요 엊그저께인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호남이 개발해서 소외되어 왔었던 거를 생각을 하면 이번에 투자 결정 이것도 조족지혈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은 정치인의 언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런 얘기를 듣는데 정말 딱 뼈를 때리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호남홀대라는 말은 수도 없이 들었었고 그것이 갖는 정치적인 문제, 정치적인 의미 이런 것에 대해서 수도 없이 우리가 얘기도 하고 지적도 하고 했었지만 사실 저렇게 정확하게 성과를 내고 그 성과와 관련돼서 저런 얘기를 하는 정치인을 제가 처음 봐서 저는 굉장히 참 훌륭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실례지만 혹시 고향이 전 충청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도 더 이렇게 찡 하시는 느낌이네요. 그럼요. 저는 고향이 호남인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남 제가 제가 집에 전화를 했죠. 그랬는데 이건 뭐 그런 감동들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의 정치인들은 사실은 지역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설사 자기가 이 지역이 홀대를 받았고 도와줘야 된다, 지원을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도 눈치 보느라고 이런 말 대놓고 못 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오래된 그냥 언어 습관 같은 그리고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 우리 나란히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표 때문에도 그렇죠. 이게 사실 도움이 안 될 수 있어. 근데 막상 이런 정치적인 언어가 아닌 저 언어를 정치인의 입에서 그것도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걸 딱 듣는데 정말 저는 약간 그 마음 한쪽에 있었던 호남에 대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좀 쫙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신선하게 받아들였고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저 반박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 저렇게. 그러니까 정치인의 언어는 아닌데 저것도 이제 정치인의 언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굉장히 좀 새로운 뭐 어떤 유노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자 그런데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인가 뭐 제가 이제 조선일보를 봤어요. 조선일보 봤는데 전 조선일보 열심히 봅니다. 일면 제목을 보니까 뭐 이거 호남에 이거 하려면 뭐 원전을 뭐 몇 개를 지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제목이 빡 달려 있는데 아주 크게 썼죠. 크게 썼어요. 제가 이제 제목만 딱 봐도 기사 내용을 안 봐도 뭔 말을 하려고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봤는데 3면인가 5면에 이제 연결되는 기사가 있어서 그것까지 꼼꼼히 다 봤어요. 제가 이제 줄 딱딱딱 쳐가면서 다 봤는데 기사를 딱 다 보고 났는데 갑자기 딱 떠오르는 장면이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이 조선일보가 반도체 산업, AI 데이터 센터 산업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던 언론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겨레보다도 더 적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적극적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를 매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예전에 무슨 포럼도 막 열어가지고 데이터 센터 지방 유치해야 된다. 특히 호남에 유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기들이 포럼에서도 그걸 또 기사로도 여러 번 썼던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나서 제가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찾아보니까 1분도 안 돼서 바로 찾아졌는데 2023년 7월 달 그 윤석열 정부 때죠. 조선일보가 후원을 했었던 포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대규모 포럼이었어요. 여기에 과기부 산자분이 를 포함한 정부 부처 대부분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 축사, 그 토론자 이런 거로 나왔던 분들의 상당수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을 입안하는 각 정부 부처의 핵심 관계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게 대규모로 치러졌는데 그때 나왔었던 조선일보의 주장 그리고 조선일보 기사의 핵심이 뭐냐면 호남에 있는 태양광, 전력, 저 전력을 활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호남에 AI 데이터 센터를 설립해서 유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게 불과 3년 전입니다. 2023년에 제가 그래서 제가 어제 제가 그 화영의 것 때 조선일보 기사 한 대목을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이호연 산업부 전력 정책관은 앞으로 전력 정책의 우선순위는 전력 수요와 공급을 지역적으로 일치시키는 데 둘 것. 지방으로 내려가는 데이터 센터에는 범부처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 이런 말을 했고요. 이 조선일보 이 토론에 나왔던 성균관대 어떤 교수는 농공업 중심에서 글로벌 최대 데이터 센터 허브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미국 버지니아주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버지니아주는 태양광과 풍력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빅테크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이번에 나온 이재명 정부와 SK 삼성이 합작해서 발표한 내용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거의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일치할 뿐만 아니라 네. 방향성도 뭐 같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네. 이번에 근데 조선일보가 이번에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뭐라고 썼는지 제가 기사를 한 대목 다 읽어드릴게요. 예. 그 거의 한 그 원고지 200자 원고지 거의 한 15장 정도 이상이 되는 기사인데 긴 기사였습니다. 네, 긴 기사인데 거기에 이제 이런 대목이 핵심이 이 대목이에요. 현재 서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원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반도체 공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기사를 써요. 네. 정확하게 자기들이 3년 전에 네. 윤석열 정부 때 진짜 그 전 정부 부처와 손을 잡고 했었던 포럼에서 본인들이 주장했었던 내용을 완전히 180도 뒤집는 기사를 지금 그것도 일면 머리 기사로 지금 쓰고 있는데 저는 이쯤 되면 자아분열 같아요. 이게 예. 아니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예. 그 일반 시민들에게 예.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속속들이 알 수 없는 것들을 열심히 노력해서 정보를 캐서 여기에 의견까지 입혀서 예. 전달하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예.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회든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건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겁니다.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일관된 입장을 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어저께 했었던 말을 오늘 갑자기 뒤집고 이렇게 되면 이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언론을 대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런 정도의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기자들이 쓰는 이렇게 공적인 일을 100년 넘게 해왔었던 언론이 만들어내는 기사에는 믿을만하다라는 예. 그렇죠. 신뢰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뢰를 이런 식으로 배신하는 행위를 한다라는 건 이거는 사회적으로 저는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저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좀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굉장히 사회를 불확실성에 빠지게 하는 시민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잘못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네. 양비론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양비론을 할 수도 네. 있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네. 과정에서 양쪽 다 옳다거나 양쪽 네. 다 틀리다라고 하면서 논쟁을 붙일 수는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상황이 지금 바뀐 거라는 아니 거죠. 자기가 3년 전에 했었던 말을 예. 새로운 근거가 달라진 것도 없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뒤집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언론 행위를 하는 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언론에서 뭐 음모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굉장히 좀 난잡한 무슨 뭐 그 토론의 장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식의 네. 비판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전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봐요. 사실을 예. 왜곡하고 의견으로 사실을 뒤덮는 식의 이런 언론 행태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언론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도 제가 하게 됐어요. 이게 보수 정치의 흐름하고 같이 가는다고 그럼요. 봐야겠죠. 예, 그런 거죠. 이런 거를 3년 전 기사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어느 세력들이 이제 조선일보 이 기사에 기대서 또 자신들의 주장을 할 겁니다. 네. 뭐 그게 국민의힘 쪽이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겠죠. 예. 이렇게 되면 또 3년 전에 있었던 이 조선일보 기사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채 이거 갖고 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러다가 만약에 또 보수 정권이 다시 정권 잡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호남의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를 포함한 호남 개발 안 할 건가요? 해야죠. 그때 또 할 거예요 또. 네. 그러면 그때는 또 쌍수를 두고 또 환영을 할 겁니다. 2023년도 기사를 또 본인들이 이용을 하겠다. 활용을 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시민들의 정신세계를 황폐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런 일을 언론이 하면 안 되죠. 저는 이거 뭐 음모론이고 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예. 저는 이런 식의 언론 행태가 사실은 가장 최악의 가장 악질적인 언론 행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널리즘적 측면에서 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예. 저도 좀 배운 사람. 아, 웃으면 안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니, 저 갑작스러운 농담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제가 예. 너무 못 배운 사람 같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가지고 조금 댓글에는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성종성님이 한상진 기자님 응원합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어요. 아, 이 중요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패널 네. 개인을 지적하면서 지적이 아니죠. 응원하면서 슈퍼챗을 보내는 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성종선님은
가족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한상진 기자님 나오시기 전에 네. 또 슈퍼챗 보내셨던 분이에요. 예, 네, 성종선님 감사합니다. 농담입니다. 예, 응원해 주시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동접자 말씀드리면서 말실수를 했잖아요. 네. 동접자가 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행입니다. 1,100분으로 다시 늘어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늘고 있으니까 좋아요 네. 좀 더 눌러주시면 더 뜨겁게 이 한상진 기자 모시고 더 뜨겁게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주제 잠깐만 하고 네. 넘어가면 JTBC 네. 이 얘기는 사실 질문지에 제대로 없는 내용입니다. 네.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만감이 좀 그렇죠. 뉴스타파도 좀 어려울 때가 좀 있으셨잖아요. 뭐 뉴스타파가 근데 사실은 뭐 예. 뉴스타파가 하고는 또 상황이 어려웠던 다르죠. 시기가 있었는데 예. 뉴스타파가 어려운 이유와 그러니까 지금 다르죠. JTBC 상황은 완전히 다른데 저는 이제 JTBC 상황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만감이 좀 교차를 예.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굉장히 좋아하는 매체이기도 하고 네. 사실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사회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 기억나는 기사들도 많은 그럼요. 그런 매체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레거시 미디어가 이제 져가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그렇게 전망하시고 예, 일단 그런 측면이 좀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뭐 다른 측면에서는 보면 JTBC 같은 경우에는 뭐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왜 저런 상황이 됐는지 뭐 사주의 부정 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적하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JTBC가 다른 종편들하고는 좀 다르게 뭐 예능이나 드라마 이런 것에도 좀 과도하게 투자한 측면들도 있는데 이제 이게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한데 뭐 그 어느 지점에 답이 있겠죠. 그렇죠. 저렇게 됐으니까. 근데 어쨌든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과 뭐 연관이 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언론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론이 우리 사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우린 지금 뉴스로만 언론을 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언론도 하나의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거에 대한 전망도 우리가 좀 스스로 그렇죠. 내는 그런 계획이 그래서 있겠다. 이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미디어의 전망, 미디어의 그 산업이 미디어라는 산업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조명해 볼 수 네.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되는 것 알겠습니다. 같아서 저도 요즘 생각이 좀 많아요. 네, 생각이 많습니다. 나의 보험 상태를 체크해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됐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 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로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